안녕하세요. 나노 프로브의 글루타치온 탐지 및 반응을 통한 캔서 케모테라피에 대해 논문 리뷰 발표를 맡은 화학과 마지용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간단히 논문에 대해 요약된 것을 발표하고 이어서 서론,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근적외선 비율 측정 형광치료 나노 프로브의 개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노 프로브는 글루타치온과 반응하여 형광물질과 화학요법에 이용되는 약물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도 굉장히 적어서 정상세포인 휴백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세포인 헬라세포와 헵G2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생쥐실험에 이용하였는데 실시간 형광 추적 및 영상 암치료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암세포와 관련하여 다양한 생물학적 정보를 얻기 위해 프로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브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검출하고 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화학요법 양분을 방출하는 등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브를 설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세포를 방해하지 않고 종양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같은 종양에서 생물 지표를 표적화하는 능력이 있는 효소, pH, 티올 함유량 등을 이용하여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L-글루타치온은 세포 내에서 풍부한 티올 함유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글루타치온은 다른 세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암세포에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 글루타치온의 이황화 결합에 반응하는 활성화 프로브가 많이 개발되었지만 이러한 유기분자 프로브는 생물 내에서 이용 가능성이 낮고 수용성이 좋지 않으며 종양의 축적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분자 프로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포, 리소좀, 고분자 나노 수용성 중합체 등이 포함된 드럭 캐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 배달 시스템은 셀프 어셈블 되는 나노 프로브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도 있는데 드럭 캐리어를 사용 시 약과 함께 형광 물질이 같이 배출되게 만들면 이를 탐지하여 체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광 물질을 탐지하기 위해서 근적외선을 사용하면 생물 내 이용 가능성이 낮은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비율적인 신호를 통해서 프로브가 체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적외선인 NIR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적합합니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글루타치온과 반응하는 나노 프로브를 검출하고 근적외선을 통한 암세포 화학 치료 영상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런 나노 프로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글루타치온의 이황화 결합과 아미노 그룹을 이용하여 화학치료 물질인 클로람부실과 NIR 형광 헤미사이아닌을 연결하여 새로운 NIR 프로브인 AX-SCB를 제작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MPG DSP와 셀프 어셈블하게 만들어 나노 입자인 NAX-SCB 나노 프로브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노 프로브는 외부의 절반인 친수성을 띠기 때문에 물에서 쉽게 흩어질 수 있고 NIR 형광 물질은 높은 선택성과 좋은 생물 이용성을 나타내며 GSH와 반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나노프로브는 정상적인 세포와 결합하지 않고 암세포만을 공격하게 되어 부작용이 거의 없음을 생쥐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프로브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글루타치온 활성화 감지 유닛과 클로람부실을 아미노 그룹이 있는 헤미사이아닌에 도입하여 두 단계로 합성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프로브의 흡수 특성은 GSH의 존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림 A를 보시는 것 같이 PBS에서 프로브는 605나노미터 근처에서 흡수점을 나타내는데 10마이크로몰의 프로브와 2.4mm몰의 글루타치온을 반응시키면 670나노미터에서 새로운 피크를 나타내고 각각의 흡수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B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 전 프로브는 822나노미터에서 높은 방출 밴드를 나타내다가 글루타치온을 배출해주면 822나노미터에서의 밴드는 빠르게 낮아지고 700나노미터 근처에서 새로운 밴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의 그래프의 경향은 NIR 형광 물질이 헤미사이아닌의 아미노 그룹에 배출될 때와 유사하였습니다. 또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비율계 형광 신호를 사용하였는데 몇몇 광학적 변화는 근적외선 형광 물질과 클로람부실을 배출하기 위해 이황화 결합이 제거되면서 글루타치온과 프로브가 반응하면서 나타낸 결과입니다. 제한된 프로브의 소수성은 많은 결함을 극복하고 이중 채널 스펙트럼에서의 분석을 실현할 수 있지만 가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이메틸 설폭사이드가 필요한데요. 이 가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프로브는 MPG DSP 미셸에 추가로 결합하여 수용성을 높여주는 고분자 나노 입자인 NAX-SCB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특적 원형 고분자의 친수성 체인은 클러스터 외부에 분산되어 투과성과 보존성을 향상했는데요.
DLS와 TEM 분석을 통해 나노프로브의 형성을 확인하였고, 그림 C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미셀의 유체 역학적 지름은 약 200나노미터로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노프로브의 물리적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조사하였습니다. PBS 버퍼 용액에서 몇 시간 유지한 후에 나노프로브의 크기를 조사하였는데, 이 나노프로브는 버퍼 용액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였고, 침전되거나 뭉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아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나노프로브와 글루타치온의 생리적 버퍼 반응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림 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나노프로브와 글루타치온의 형광 반응을 유지하였더니,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2.4mm몰이 되었을 때 822나노미터에서 방출 밴드가 낮아지고, 새로운 블루 시프티드 방출 밴드가 700나노미터 부근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성된 나노프로브가 기존 프로브와 유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이 나노프로브가 복잡한 생물학적 환경에서도 다른 잔재적 생물 종들보다 높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종양세포 내에서 나노프로브의 항암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MTT 분석을 통해 다양한 약물 제형의 독성을 테스트했는데요. 그림 A와 같이 클로람부실 프로브, 나노프로브를 헬라세포와 햅G2 세포에 독립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생성된 프로브와 나노프로브의 헬라세포와 햅G 세포에 대한 독성은 자유 클로람부실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세포인 휴백세포는 자유 클로람부실이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브와 나노프로브에 대해 강한 내성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프로브가 정상적인 셀에서 매우 안정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종양세포에서 항암치료제를 먼저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B에서와 같이 헬라세포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A그룹은 대조군 그룹, B는 20분 동안 1mm몰의 글루타치온이 추가된 환경에서 배양된 그룹입니다. C에서 세포는 NEM과 함께 2시간 동안 배양되었습니다. 이 세 그룹의 나노프로브를 20분 동안 배양하였는데, 셀의 강도는 이미지 J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평균 형광 비율은 그림 C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0분 후에 그룹 B의 강도 비율은 1.44에서 1.76으로 증가하였고, 그룹 C의 강도 B는 1.44에서 0.53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성된 나노프로브는 세포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암세포에서 고도로 발현된 글루타치온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나노프로브는 생체 시스템 이미지 처리에 매우 바람직한 근적외선 형광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노프로브의 체내 약물 형광 추적 기능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양에서의 나노프로브의 구체적인 축적을 평가하였습니다. 실험에서 헬라 종양이 있는 생쥐에게 나노프로브를 투하하였고, 생체 내 브루커 극한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 촬영하였습니다. 그림 A에는 710나노미터와 845나노미터 두 개의 파장으로 기록된 생체 내 영상의 시간 프로파일을 볼 수 있는데요. 나노프로브에 대한 근적외선 형광 신호가 혈액순환을 통해 30분 만에 종양 영역에 빠르게 추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채널의 신호 변화에 따라 나노프로브 주입 시 생쥐에서 측정한 정량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시간 만에 최대치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종양의 산성 환경이 MPEG DSP의 폴리에틸렌 글리콜과 인산 염틸 아놀아민이 분해되도록 유발하고 캡슐화된 약재가 배출되도록 하는데요. 이 결과로 인해 나노프로브가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종양에서 활성화되며 그에 따라 약물의 공간적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시간에서 8시간 사이 형광 영상의 하향 추세를 분석한 결과 나노프로브의 간극 역학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화학요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내에 대한 독성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 B에서와 같이 심장, 간, 비장, 폐, 신장 등 5가지 조직을 HN2로 평가해본 결과 장기 손상이 거의 관측되지 않아 생물학적 안정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나노프로브가 정상 조직에서는 글루타치온을 만나도 약을 조기 방출하지 않고 종양 부위에 매우 효율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나노입자의 나노스케일 특성으로 인한 나노프로브의 효율적인 EPR 효과로부터 이상적인 생물 분포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나노프로브가 종양 영역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증명하여 살아있는 동물에서 GSH 비율 측정 영상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을 탐지하고 약이 전달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새로운 근적외선 자가조립 나노프로브의 제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근적외선 현강물질을 아미노 그룹과 결합하고 종양 치료제인 클로람부실과 이황화 결합한 후에 나노 입자로 자가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글루타치온과 결합하여 이황화 결합이 분해되고 현강물질과 클로람부실을 배출시키게 됩니다. 또 제한된 나노프로브는 훌륭한 광학적 특성을 띠며 체내외에서 글루타치온과 선형 비율 광학 반응을 보여주어 암화학요법의 광학적 추적에 적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체외에서의 연구로 프로브와 나노피로브가 민감하고 선택적으로 글루타치온과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살아있는 세포에 관한 연구를 통해 프로브가 다른 세포에는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고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나노프로브는 약 배출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나노프로브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다음 세대의 나노입자를 발전시켜 더 나은 생리학적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